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업항인 인천항. 각국의 대형 선박이 드나드는 이곳에 항구의 안전을 지키는 숨은 일꾼들이 있다. 이들이 하는 일은 해양 부유물 수거. 일명 청방선이라 불리는 특수선이 동원된다. 인천항은 내항과 외항에서 총 3척의 청방선이 수거 작업을 맡고 있다. 항모 인천 여기 인천 937 감지했습니까? 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인천 937호 인천항 순찰 및 부유물 수거차 지금 출항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또 자격도 부근까지 올라갈 겁니다. 요 오일 펜서가 떠다닌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수거하러 나가는 중입니다. 인천 지역 해양 부유물 수거반은 북쪽으로는 영종도, 남쪽으로는 대부도까지 순찰과 수거 작업을 벌이고 있다. 20분을 달려 청방선이 자격도 앞바다에 다다랐다. 부유물 쓰레기는 물 위에 잘 뜨는 특성상 해류와 바람을 따라 먼 거리를 이동하는 경우도 많은데 다행히 신고 장소에서 발견됐다. 현장에서 이 오염물질이 바깥으로 못 올라나가게 방지 막 짓던 건데 그게 아마 유실돼서 떠내려온 것 같습니다. 신고 부유물 가까이로 청방선이 다가가자 긴장감이 맴돈다. 발견된 오탁 방지막은 물 위보다 수중에서 더 위험하기 때문이다. 저게 이제 물에 떠놓고 밑에 앵카로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밑에 닻을 내려가지고 딱 고정을 시켜놓는 건데 그거는 이제 로프로 연결돼 있어요. 그게 잘못하면 이제 치고 가면 그 로프가 스크류에 걸려버리는 거죠. 되게 위험한 거네. 그렇죠, 위험하죠. 그러면 선박이 뭐 사고 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크죠. 우리나라 선박 사고의 10분의 1은 해양 쓰레기가 원인이다. 바다에 버려진 공사 자재와 어구들이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 149톤급 청방선도 긴장하게 만드는 대형 오탁 방지막. 물 위로 보이는 모습은 빙산의 일각일 뿐인데 크레인으로 끌어올리자 수면 아래 감춰졌던 부유물의 실체가 드러난다. 이 정도면 20m는 좋게 넘는 대형 폐기물이다. 너무 길지? 아니야? 3번 해야 돼. 3번 해야 돼? 올라오자마자 순식간에 가판을 뒤덮는 방지막. 자르자고 이걸. 잘랐다가 이걸 한번 잘라야 돼. 여기. 결국 긴 몸체를 잘라내고 끌어올리기를 몇 차례나 반복하고 나서야 물 위로 완전히 들어올릴 수가 있었다. 엄청난 크기의 오탁 방지막. 만일 수거가 늦어졌더라면 요즘 같은 장마철 큰 사고로 이어졌을 게 불보듯 뻔하다. 올 상반기에 해양 부유물 수거반이 건진 쓰레기는 약 455톤. 인천 앞바다에서 이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은 없다. 처음에 신고받은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그러면 빨리 못 찾으면 한 4시간씩 5시간씩 막 바다 위를 헤맬 때도 있어요. 그때 뭐 짜증나죠. 뭐 짜증나는데 또 오늘 같은 날은 사실 신고한 장소에 바로 또 이게 안 떠밀려가고 있었으니까 일도 쉽게 끝나고 하니까 오늘 같은 날은 좀 기분 좋죠. 네. 안전하게 수거를 마치고 항으로 돌아가는 길, 마음이 가볍다. 다음 날 내항은 연일 내리는 집중호우로 선박들의 운항이 중단된 상태. 하지만 바다 청소부들은 비바람이 아무리 몰아쳐도 출항을 마다하지 않는다. 이들에게 장마철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쓰레기차. 강과 하천에서 유입된 부유물이 배들이 드나드는 부두에 집중적으로 몰려오기 때문이다. 빗물에 시야가 가려지면 배 아래로 미끄러지는 것은 순식간. 비가 오면 이런 위험이 그림자처럼 항상 따라다닌다. 청방선 뱃머리에는 쓰레기를 신속하게 옮기기 위해 컨베이어 벨트가 설치되어 있는데
한꺼번에 올라오는 쓰레기를 분류하는 것도 이들이 할 일이다. 저희들이 이렇게 각재하고 그러니까 일반 부유 쓰레기하고는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폐기물 처리할 때 나눠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거된 쓰레기는 육지로 옮기기 전에 배에서 미리 분류하는 과정을 거친 후 재활용 여부와 자재 기준에 따라 집화장에서 따로 보관된다. 폐 타이어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올라오는 단골 손님. 물에 불어 옮기기가 쉽지 않다. 타이어 무게만 엄청나겠어요. 여기 하나 50kg 정도 나갑니다. 타이어 하나요? 예, 더 큰 거는 좀 더 나가는 타이어도 있고요. 네. 타이어가 대부분이 트럭, 화물 덤프 트럭 타이어라 무겁습니다. 폭우가 쏟아지고 사방에서 강풍이 불어와도 쉴 새 없이 계속되는 작업. 1톤가량을 담을 수 있는 커다란 자루가 순식간에 가득 차오른다. 쓰레기 자루 속을 정리하다 보면 악취는 물론이고 오물이 얼굴과 온몸으로 튀는 일이 다반사다. 왜요? 콜라가 누가 먹지도 않은 콜라를 캔을 갖다가 올려갖고 버려서요. 지금 콜라가 터져갖고 얼굴로 튀는 바람에. 이들이 고충 속에서도 웃으며 일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사명감 때문이다. 항구 정화는 물론 안전까지 책임지는 해양 부유물 수거. 작은 비닐봉투 하나라도 선박의 추진기에 감기거나 냉각수 파이프에 빨려 들어가면 운항이 어렵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것이다. 뭐 걸린 것 같다고요? 한창 작업 중에 청방선 스크류에 문제가 발생했다. 엔진에 이상이 생겼다면 도움을 요청할 다른 선박을 불러내야 하는 상황. 배의 안전도 문제지만 수거 작업도 이대로 중단하고 돌아가야 한다. 기계에는 이상이 없는데 아마 밖에 스크류에 이물질이 걸린 것 같아요 지금. 나가 파비가 걸려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쓰레기 더미 사이에서 작업하다 보니 스크류에 뭔가 이상이 생긴 것일까. 밧줄이 걸린 것 같아요 스크류에. 그래가지고 감긴 것 같아요 지금. 그걸 지금 들어가서 장소로 들어가서. 부두 쪽 수거 현장에서 밀려온 부표가 스크류에 감겼다. 우선 수면 아래 스크류의 상태를 알아보는 것이 급선. 항해사 고영준 씨가 잠수 준비를 마치고 바다로 뛰어든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모두가 긴장되는 순간이다. 팔 좀 주셔야 돼요. 팔. 네. 지금 상태가 어때요? 이렇게? 예, 아이고 많이 걸렸네요. 지금 작업하다가. 점점 더 거세지는 빗줄기에 고영준 씨를 걱정하는 동료들. 과연 안전하게 작업을 마칠 수 있을까? (10여 분) 만에 그가 모습을 드러냈다. 많이 걸렸어요? 네, 많이 걸렸어요. 이거 이거 사먹어야 이거. 돼. 이거 봐, 이거. 이거 사먹어야 돼. 우여곡절 끝에 작업을 마치고 귀향하는 수거반. 도착하자마자 가판위를 가득 채운 쓰레기부터 양육하기 시작하는데 고되고 힘든 작업이었지만 맡은 구역의 청소를 무사히 마친 것만으로도 뿌듯하다. 오늘 이걸로 또 하루를 끝냈으면 하는 바람이죠. 또 신고가 또 들어올 수 있으니까 오늘은 이걸로 다 좀 쉬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오늘 무사히 또 작업하고 왔으니까 또 보람도 있고.
오늘은 유난히도 긴 하루였다. 홈박 되버려 홈박. 진짜. 완전 속까지 다 젖어버려. 비 오는 날은 이런 게. 비와 땀으로 얼룩진 작업복을 벗으니 한기가 느껴진다. 이럴 때 피로와 추위를 날리는 좋은 방법이 하나 있다. 이때 마시는 커피가 제일 맛있죠. 일하고 나서 커피 한 모금. 비바람이 더욱 거세지는 가운데 잠시 쉴 틈도 없이 긴급 출동 신고가 들어왔다. 빨리 나와. 젖은 옷 위로 우비만 걸친 채 다시 배로 올라타는 이들. 방문으로부터 6부도 8부도 원목 탈락 신고 접수. 전 직원은 원목 수거 작업 준비. 파도가 높아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바다. 수고원들은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안전하게 원목을 처리할 수 있을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날씨가 이러거나 안 보이면은 저희 찾기 힘들거든요. 그러면은 되게 힘들죠. 그럴 때는 마음적으로 걱정도 되고 어떤 사고 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많이 듭니다. 근데 대부분이 신고 들어오면은 다 저희가 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거의 100%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고된 구유물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잠시 모습을 감췄다가 결국 다시 나타나 심각한 피해를 입히기에 반드시 찾아야 한다. 타야. 원목을 찾던 중 타이어를 발견했다. 너울이 높아 쉽게 눈에 띄지 않지만 이들의 매서운 눈을 피해가지는 못한다. 갈고리가 달린 긴 장대를 이용해 큰 타이어를 수거해낸다. 구유물 하나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는 수거만. 무엇이 있든 어디에 떠다니든 최선을 다해 작업하는 것이 이들의 임무다. 거센 비바람에도 포기하지 않고 보드를 사사치 뒤지는 청방사. 신고된 원목은 그만큼 위험한 폭탄과 같다. 원목이 위험하죠. 소형 선박들은 항해 중에 원목하고 충돌하면 잘못하면은 최악의 경우에는 전복 사고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욱 사나워지는 날씨. 사방에서 몰아치는 강풍에 가만히 서서 몸을 가누기도 힘든데 원목은 신고된 장소에서 한참을 떠내려갔는지 눈에 띄지 않고 수거반은 점점 추위에 지쳐가는데 이때 멀리 부둣가에서 무언가 발견됐다. 원목 있어, 원목! 처음 신고가 접수된 장소에서 해류를 타고 다른 부두까지 넘어온 원목. 배들이 모두 운항을 멈춘 상황에서 이동해 온 것이라 그나마 다행이다. 그런데 이미 다른 곳에 부딪혀 두동강 난 흔적이 보인다. 수거한 원목은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가판에 올리지 않고 배 옆에 묶어 육지로 인양하게 된다. 2시간 동안 비바람을 맞으며 항구를 구석구석 순찰한 보람이 느껴지는 순간이다. 승선이나
선박이나 이런 배들이 운항상의 위험을 느꼈는데 저희가 치워줌으로써 안전하게 할 수 있잖아요. 네. 저도 배 타는 사람으로서 또 그런 보람도 있고 네. 남한테 도움을 줬다는 거 네. 그런 거죠 뭐. 인천항은 펄프, 원목, 철제 등 다양한 화물이 들어오는 무역항. 청방선은 내항의 1부두에서 8부두까지 모두 담당하고 있다. 바람 부는 방향으로 모여 있습니다. 쓰레기가. 그래서 지금 모여 있는 현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물이 빠지는 곳보다 들어오는 곳에서 쓰레기가 상습적으로 부유하게 되는데 부두 쪽으로 바람이 적당히 불어야 쓰레기가 잘 모여 수거를 수월하게 할 수 있다. 며칠 전 인천을 포함해 수도권 전역에 계속됐던 집중 호우의 영향이 크다. 한강과 수많은 하천에서 유입된 쓰레기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것. 청방선 한 척에 수거원 4명이 한 팀을 이루는데 장마가 지나간 후 조류가 세게 밀려오면 일손이 모자랄 정도로 바쁘다. 어느 틈에 쓰레기보다 갈대가 더 많이 올라온다. 주로 이거는 그 바다 인접한 지역에는 갈 데가 없으니까 주로 이거 같은 경우는 저 한강이나 그쪽에서 떠내려 왔다고 밖에 설명할 수 없죠. 이들에게 갈대는 불길한 징조. 눈길 닿는 곳마다 나뭇가지와 갈대가 뒤섞여 떠다닌다. 이제 조류가 센 사리로 들어서면 쓰레기가 몰려드는 건 시간 문제다. 가판 위는 벌써 쓰레기로 뒤덮인 지 오래다. 한번 순찰을 나서면 보통 3시간 내내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잠깐 숨 돌릴 틈도 없이 폐기물을 상대해야 한다. 일일이 들체를 사용해 수거하기 벅찰 때 청방선의 스크류가 동원된다. 뱃머리를 돌려가며 한쪽 방향으로 물살을 만들어준다. 바람이나 조류 때문에 쓰레기가 모였다가 흩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좀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배를 자꾸 움직여 스크류를 좀 많이 써줘가지고 한쪽으로 모으는 거죠, 쓰레기를. 스크류가 만들어낸 물살과 손발을 맞추면 넓게 분포돼 있던 쓰레기가 비교적 빨리 한 곳으로 모인다. 하루 동안 수거되는 해상 부유물은 약 2.6톤. 비가 온 뒤에는 몇 배씩 증가하는 날이 많다. 어떤 분이 깍두기를 담가셔갖고 바다에 버리셨나. 별의별 쓰레기가 다 있겠어요. 예, 어쩔 때는 돼지도 또 내려옵니다. 돼지요? 예. 7월 한 달 동안 급증하는 쓰레기는 대부분 생활 쓰레기. 인천항 내에서 상반기 수거량의 3분의 1에 달하는 엄청난 양이 이때 수거되는 것이다. 떼약볕을 피할 길 없는 가판 위. 숨이 턱 막히는 더위에 온몸이 땀범벅이 된다. 쓰레기를 눈으로 보고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늘에 설 시간이 없다. 배 나와요. 바다에는 신호등이 없다. 여객선과 대형 수출 선박이 드나드는 항구에서 안전하게 청항 활동을 하기 위해선 긴장감을 늦춰서는 안 된다. 선원 한 명의 방심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정박 시간과 항로를 미리 파악해야 작업에 지장이 없다. 저 외항선이나 저 여객선 같은 거 가면 조금은 좀 저희들이 수도했다가 지나간 다음에 이제 운행을 해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수거된 타이어만 총 200여 개. 매일매일 건져냈음에도 불구하고 순찰을 나올 때마다 걸려온다.
저거로 찍어. 자주 올라오는 쓰레기는 내양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쓰레기일 경우가 대부분이다. 배에서 사용하는 해연은 기상악화와 부주의로 인해 바다에 버려지고 원목들은 육상에서 적지 않은 과정에서 낙하된 것이 많다. 이런 대형 쓰레기는 어선 전복 사고의 원인이 된다. 선박의 운항이 가장 활발한 낮 시간, 원목 2개가 바다 위를 떠다닌다. 청방선이 다른 배들에게 위험을 알리고 원목 주변으로 다가가는다. 부딪히거나 깨진 흔적 없이 원형 그대로인 길이 5m 이상의 원목. 유출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발견된 것으로 추정된다. 수거반의 초동 조치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다. 원목이 또 이렇게 물이 잔뜩 이렇게 물이 먹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 마른 원목보다는 무게가 많이 나갑니다. 400kg, 500kg 보고 있습니다. 원목 수거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부두로 돌아가는 수거반. 푹푹 찌는 무더위와 싸워가며 수거했던 쓰레기를 양육하는 작업이 한창이다. 원목은 일반 폐기물과 구분해서 적지 않은데 절차를 거쳐 일정 기간이 지난 뒤 공고를 통해 새 주인에게 인수한다. 어둠이 내려앉은 인천 앞바다를 환하게 밝히는 창방선. 아직 수거반의 하루는 끝나지 않았다. 밤새 유입되는 쓰레기는 아침이면 손쓸 수 없을 만큼 불어나기 일쑤. 야간 출동이 불가피하다. 야간에 이루어지는 부유물 수거는 시야가 어두워 작업이 어렵다. 위치를 대략 파악하더라도 쓰레기가 얼마나 모여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없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한밤중에도 바다를 향한 눈을 거두지 않는 사람들. 묵묵히 함께하는 동료가 있기에 고된 작업도 견딜만하다. 특히 여름철에 장마철 이럴 때는 더욱 뭐 슬기하고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요즘이 한창 작업이 힘들어지는 시기지만 어제보다 오늘 더 깨끗해졌을 바다를 그려보며 구슬땀을 흘린다. 항구의 안전을 지키는 숨은 파수꾼, 바다의 오염을 막는 바다 청소부. 저마다 다른 이름으로 불려도 이들의 직업은 해양 폐기물 수거원이다. 차 선박들이나 이런 그 위험 장애 요인을 우리가 제거를 하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더 뿌듯합니다. 항구 곳곳에서 선박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해양 폐기물. 극한의 작업 환경 속에서도 항구의 안전과 정화를 위해 묵묵히 일하기에 해양 폐기물 수거반의 땀방울은 더욱 빛이 난다.